보이게 되신 건 그죠? 관계없기로 보건 문제 10월 28일 날 시험 보셨던 시험 문제 그 답 맞추 보러 오신 거죠? 뭐 개론도 했고 자 요거 복귀하고 나면 저기 또 우리 국어 송 교수님이 또 국어 풀이 또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앉아 계시면 돼. 아니다. 내가 3시까지죠? 내가 3시까지니까 한 30분 텀이 있구나. 뭐 그냥 앉아 계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갔다 오셔도 되고. 하여튼 이 자리에서 또 특강 하시니까 문제풀이 하시니까 또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른 얘기는 배제하고요. 아마 요번에 시험을 처음 보신 분들이야 좀 어렵다고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 아마 4월에 시험 보셨던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어렵다고는 안 하시겠지. 뭐 공부를 뭐 그만큼 하셨으니까. 근데 4월달 시험보다는 글쎄 뭐 많이 어렵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좀 평이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달 시험은 거기 뭐 여러분들 뭐 프린트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비교를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4월달하고 하반기 10월달 그 문제 뭐 문항수하고 출제 문항수하고 비율은 뭐 문항수 뭐 보시면 아시니까 그래서 두 번째 그 소방시설법에서 한 문항이 더 나왔어요. 공사업법에서 한 문항이 줄어들고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높아졌다고는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높은 편이었다. 자 그리고 특히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이 파트가 기존에 그냥 좀 공부하셨던 파트 말고 좀 새로운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파트는 사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시행규칙이 워낙 많아서 그걸 다 보고 오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도 의문인데 뭐 이따 문제 풀면서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배웠던 게 이제 뭐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뭐 옥외 탱크, 뭐 방유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셨는데 마찬가지 옥내 저장소에서 문제가 나왔긴 나왔는데 복합 건물에 대한 옥내 저장소 이렇게 해서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그 내용이 완전히 틀어지는 건 아니니까 기본 옥내 저장소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계셨다면 좀 헷갈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도 그래도 이제 좀 손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주유 취급소와 관계되는 게 또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고객이 직접 주유하기 위한 그러니까 셀프 주유 취급소와 관계된 게 좀 나왔는데 거기서도 조금만 생각했다면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문이 헷갈리거나 몰랐어도 확실하게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걸 이제 좀 답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또 그 수업 때도 얘기는 하지만 법규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른 데서 지문을 따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조에 있는 항과 관련된 내용들 또는 호라든가 목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기 지문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제 그 항이나 호나 목을 좀 잘 읽어 놓으셨다면 충분히 또 해결이 가능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개론 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하반기 시험만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그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전에 한번 그 실패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닥 뭐 어려운 면은 없었다. 자, 일단 그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좀 넘었는데요. 앞으로 딱 50분 정도 지금부터 50분이나 뭐 45분 정도 해서 문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수업을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 보면서 정답 이렇게 좀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막 칠판에다가 설명하고 막 이런 거 안 할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넘기시면 1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법이라는 거는 두 번째 법을 줄여서 소방시설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법은 워낙 법 제목이 길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무슨 법이라고 제시를 했으니까요. 자, 거기서 자, 수업 때도 뭐 물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해서 특정 소방대선물의 범위로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맞는 거. 그럼 이제
찬찬히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법규는 사실 시험 문제가 10분 안에 풀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문도 읽으셔야 되고 머릿속으로 또 법을 또 찾아서 뒤적뒤적 머리에서 페이지 수가 막 넘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15분을 넘기시면 안 돼. 법규는. 개론은 12, 3분 넘기시면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개론은 한 10분 내외로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규는 빨리 풀면 한 15분 안쪽에서 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이 길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읽는 속도를 늘리시면 되는데 딱 읽었는데 처음부터 생각이 안 난다. 헷갈린다. 그러면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계속 있어봐야 머릿속에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지문 딱 읽는 순간, 문제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빨리 안 찾아지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든가 하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붙들고 있으면 시간 계속 가니까. 그러면 얘도 성능위주 설계라는 말 딱 나오면 머릿속에서 일단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대상물의 범위가 생각이 조금씩 나으셔야 돼. 일단은 연면적 관계되는 거 생각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건물 그 층수와 관련된 거 생각나셔야 될 거고, 높이와 관련된 거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관 생각나시면 되지. 자, 그러면 1번은 10만 메다 제곱이 아니라 20만이어야 되니까 틀린 거고요. 자, 2번은 그죠 100m라고 해야 되는데 120m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4번은 10개라고 해야 되는데 8개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인데, 참고로 지금 그 복원 문제라서요. 이 복원이 서술을 그러니까 지문을 보시면 실제로 여기 시험을 보고 오셨던 분들은 지문을 보면 이런 지문 없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복원하는 과정에서 빠져있는 공간은 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좀 집어넣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원이 제대로 잘 완벽하게 지문을 다 외워서 나오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답만 외워갖고 나오더라고요. 답만. 근데 답도 외울 때 그 지문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죠 포인트만 외워갖고 나오시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답을 살려놓고, 그리고 나머지 지문은 그죠 해당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어차피 문제 출제자도 하나만 정답으로 놓고 나머지는 다 만들어서 냈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지문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지문을 봤는데 난 시험장에서 이런 지문 못 봤는데 라든가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수정하세요. 거기다가. 어차피 그놈만은 답이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뭐 꼭 보기까지 완벽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공개되는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복원 문제 풀이를 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깔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3번은 답인데, 그러니까 이런 지문은 있었을 거다. 이건 다 알고 오셨을 거 아니야. 정답을 다 이걸로 찾으셨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지문은 지문에 이런 거 없었는데 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셔라? 그죠? 아닌 걸로 그냥 만들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밑에 해설은 제대로 다 달아드렸으니까요. 자,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소방시설법이에요. 자, 뭐 화재 안전 정책 기본 계획 등에 대한 수립 시행에서 옳지 않은 것 찾으렵니다. 뭐 옳지 않은 거는 답을 하나 정해놨겠죠. 따라서 일단은 이제 하나씩 보는데, 그 기본 계획이라든가 또는 종합 계획이라고 나오면 대부분 5년이라는 시간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랬고, 시행 계획이라든가 세부 계획이라든가 집행 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매년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1번 보기가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본 계획이니까 당연히 5년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앞에도 국가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소방청장은 해놓고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매년, 자, 뒤에 시행계획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계획이니까 매년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4번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부 시행계획 이런 것들은 어디서 정하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그 밑에 해설을 좀 보시면 소방시설법 제2조 3에 보면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행이라는 제목을 달고 아예 법문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도 그거야 그냥. 그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 보기 1번이 법에 나와 있는 1항입니다. 1항. 1항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보기에 1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게 법에 있는 이런 항에 대한 지문들을 여러분들의 문제 풀이할 때는 보기 지문에다가 그냥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만 바꾼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법은 안 읽으시면 안 돼요.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소리 내서 항상 읽어보셔야 됩니다. 속독하지 마시고 정독으로. 그래서 그거를 읽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녹음기 같은 데다가 녹음하세요. 녹음해. 그래놓고 이어폰 끼고 들으세요. 본인이 녹음한 거. 그러니까 본인이 녹음한 거 자꾸 들어. 아니면 그냥 계속 혼자 읽든가. 읽고 녹음하고 지우고 녹음하고 지우고 녹음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 예? 길거리 지나갈 때 이어폰 끼고 뭐 소녀시대 노래 듣고 그러지 마시고. 아, 소녀시대 노래 안 듣죠, 여러분들은? 예, 예, 나는 듣는데. 예. 어쨌든 간에, 예? 듣고, 나는 저기 김광석 씨 노래 이런 거 듣고 다녀. 하여튼 뭐, 세대가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본인이 녹음한 거 잘 듣고 다니세요. 그래서, 계속 듣는 거야. 듣고, 나중에 집에 와서 삭제하고 다음 파트 또 녹음하고 듣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그냥 다니시는 거하고 음악 듣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본인이 녹음한 거 이렇게 들으면서 잠이 안 올 때 한번 들어보세요. 잠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본인이 녹음한 걸 본인이 듣는데 잠이 오더라. 뭐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졸릴 때마다 그거 틀고 주무시면 되지. 자, 아무튼 꿈에서라도 계속 듣게끔. 자,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파랑이 나올 겁니다. 해설에. 파랑에 보면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 등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마지막 대가리만 보기 지문에다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만 집어넣은 거니까 그거에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소방시설 공사법 세 번째 법입니다. 자, 여기서 소방시설 업의 운영 및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찾으시래.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 지문을 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다듬어서 넣었는데요. 자,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누구에게 알려야 됩니까? 그죠? 관료업자에게 알려봤자 뭐 할 거야? 관계인한테 알려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 공사 등을 했다. 그러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건 바로 등록 취소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등록 취소. 그 다음에 3번에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바로 등록 취소 사항이 아니라 그 위에 나와 있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이다. 여러분들 아마 그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사항에 보면 1호부터 해서 쭉 써 있고 그 중에 몇 호에 해당하는 때는 바로 취소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뭐야? 바로 취소가 아니라 그죠? 뭐 시정명령을 내린다거나 뭐 행정처벌을 내린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틀렸다. 맞는 거는 4번만.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즉 이건 다시 뭐예요? 영업정지 처분을 맞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또 뭘 위반했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또 있다. 그런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다시 새롭게 위반 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또 받는다라고 한다.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그 밑에 해설 써놨으니까 소방시설업의 운영과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아래 내려가시면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등에 대한 거 그래서 1호부터 몇 호까지 26호까지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린트물에다가 해설 부분에 다 집어 넣어놨으니까 확인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자, 기본법으로 갑니다. 자, 네 번째는 기본법인데요. 자, 우리 그 문제가 지금 아까 맨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문항수는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모든 법이 5문항씩. 그래서 총 20개가 나왔는데 누가 더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할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어디서 승부가 좀 갈릴 수가 있냐면 법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본법을 가장 쉽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본법에서 나오는 문제는 되도록이면 다 맞추셔야 돼. 거기서 문제를 틀렸다면 나머지 법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틀려나간다고 했을 때 본인이 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은 필히 다 완벽하게 좀 소화를 하실 수 있게끔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제일 좀 쉽게 할 수 있는 파트가 거의 대부분 다 기본법이 가장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법 파트는 아마 문제가 나와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게 될 만한 파트가 별로 없어서 기본법은 틀리시면 안 돼. 자, 그럼 여기는 어디에 대한 거냐면, 자, 소방 업무 응원 협정에 대한 거로 옳지 않은 걸 찾으려는데, 자, 우리 보통 이제 소방 업무에 응원 요청이 있죠. 응원 요청. 소방 업무에 대한 응원이 있는데, 응원권자는 누굽니까? 응원은 응원 요청이라고 할게요, 그냥. 응원 요청은 누가 해요? 그죠? 이 지역을 관할하는 본서가 A라고 할게. 그럼 어디에다가? B에 누구에게? 본서에게 뭐 하는 거야? 응원 요청하죠? 그럼 응원 요청을 했어. 그럼 A가 B한테 응원 요청을 하면 B에 있는 대원들이 어디로? A로 뭘 갈 거다? 파견을 갈 거다. 그럼 파견을 나간 B 지역의 대원들은 누구의 지휘와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죠? A 지역. 즉 응원을 요청을 한이지. 요청한 이렇게. 요청한 지역의 본부장 서장의 명령을 따라라 이렇게 돼 있죠. 요청을 받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그 수강생들 같은 경우나 물론 공부를 하신 분들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좀 보셨던 참고로 좀 하셨던 부분들이 많을 거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여기는. 그리고 뭐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이 말이 지금 다 어디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해설에 기본법 제11조 소방 업무의 응원이라고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1항, 2항, 3항, 4항과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보기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대로야 그냥.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복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 얘기한 게 항을 대부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항. 근데 이제 호가 있거나 목이 있는 애들은 그 호나 목에서 많이 지문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에 대한 지문을 유심히 잘 봐놓으시라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바꿀 만한 게 그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뭐 개론이나 이런 것들이야 뭐 말을 만들어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산소공급원을 여러 가지 다른 걸로 표현해도 상관없지만 법규는 다른 걸로 표현하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만 표현하게 돼 있다라고 아시면 되니까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소방시설 공사법. 요것도 공사법이네요. 자, 완공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 소방시설 공사법에서 완공검사 누가 해요? 그죠? 본서가 하죠. 본서. 그 대부분 기본법에서는 주인공이 누가 많이 나와요? 주인공 물론 청장도 나오겠지만 본서대가 많이 나온다. 본서대. 기본법에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본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기본법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법에서 소방대장이라고 표현하는 거 찾아보시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법은 본서대라는 표현이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거고 두 번째 법에서는 이제 주로 많이 나오시는 분이 청본서, 보상에 대한 거는 시도지사. 그래서 청장 얘기가 조금 두 번째 법에서 많이 나와요. 초반에는 두 번째 법 초반에 화재 소방 특별조사라든가 아니면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동의, 거기는 어차피 본서니까. 근데 소방 특별조사에서 청본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넘어가면 어디? 뒤에 형식 승인이라든가 제품 검사라든가 전문기관 지정이라든가 거기는 다 누구밖에 안 나와? 청밖에 안 나와. 청장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법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청장 내지는 본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시고 세 번째 법에서는 본서가 많이 활동하죠. 그리고 업에 관계된 등록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시도지사고 그럴 때만 시도지사고 나머지 대부분 활약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서인데 내가 얘기하는 본서는 이제 주로 어디 많이 나오는? 세 번째 법은 이제 착공신고라든가 완공검사라든가 하자보수라든가 감리자 지정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하는 거까지 대부분 다 누구예요? 본서지 본서. 자 그러면 완공검사도 누구한테 받기 때문에 본서한테 받는다.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에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로서 완공검사 가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살이 붙어 나가는 거지. 다만 해갖고 완공검사를 감리 결과 보고서로 가름할 수 있지만 가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한 대상물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현장 확인 대상물은 상반기에 출제가 됐었던 거고,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이제 또 안 다뤄진 거고, 내년에는 또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법에서는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대부분 다뤄질 만한 게 그 정도 파트들이에요. 설계, 시공, 감리에서 특히 이제 뭐 시공 같은 경우는 뭐 착공 신고라든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또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물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거. 요 문제 뒤에 있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완공검사 확인하는 거는 현장 확인은 4월 달에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감리자 지정에 대한 것도 아마 4월 달에 출제가 됐었을 거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가름할 수 있다. 맞는 거고. 3번. 자, 완공검사는 필요에 따라서는요. 일부분만, 즉 부분 완공검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분 완공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자, 완공검사를 했다 그러면 뭘 줘야 돼요? 그리고 완공검사 증명서를 또 발급하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완공검사 증명서가 발급받을 때까지,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감리는 계속 들어가야 되죠? 상주감리. 그러니까 상주감리든 일반감리든 완공검사 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는 항상 감리자가 나가 있어야 됩니다. 감리자가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완공검사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그때 이제 감리 업무는 끝나는 거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감리는 누구랑 같이 다녀요? 시공이랑 같이 다니죠,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복귀하시면서 머릿속에 시간에 대한 차를 항상 같이 갖고 다니셔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본문이 무슨 본문인지 대략 이해가 되실 거고. 자, 나머지 해설은 법에 대한 거를 좀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 기본법입니다. 여기도. 자, 우리 기본법에 보면 종합상황실 얘기가 나올 겁니다. 종합상황실은 누가 어디다 설치합니까? 청본서에 설치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뭐 24시간 운영 체제다. 자, 근데 그 중에 자, 우리 그 서해 상황실은 본부의 상황실은 청해 상황실로 보고를 해야 되는 화재 상황이나 재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물음이 나온 건데, 요 문제가 아마 저기 그 4월달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보시면 좋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죠, 나온다는 거다. 그리고 기본법도 막상 뭐 뒤지고 보면 매번 나오던 게 그냥 돌려서 다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법규를 갖다가 좀 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왕도는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아까 얘기했지만 읽고 말하고 듣고 안 써도 되나?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관연도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관연도. 어차피 바로 나왔던 거를 또 다루기는 좀 그렇지만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전에, 좀 길면 한 3년 전, 그때 다뤘던 문제들이 아마 다시 재탕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왜? 낼 게 없는데? 낼 게 법이 뭐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본법에서 문제 낸다. 그럼 기본법에서 한 5문제를 내야 된다. 그럼 기본법이 몇 조까지 있어요? 뭐 벌칙까지 다 치면?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한 3, 40개 되나? 그러면 예를 들어 5개씩 낸다고 해봐봐. 그러면 예를 들어 40개라고 할게, 40개. 그럼 5개씩 내면 몇 년 내면 끝나? 5, 8에 40. 8년 지나면 끝나네? 그러면 또 9년 차는 뭘 낼 수밖에 없어요? 꼭 냈던 거 낼 수밖에 없지. 아니, 그래, 예를 들자면. 근데 꼭 법이 또 그렇게 낸다는 법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어서 새롭게 문제를 만들어서 내자니, 아니, 남의 법 주워다가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아니, 소방기본법이요. 소방과 관련된 것만 내야지. 건축거 갖다 내고, 저기 어디야, 뭐 공정거래위원회 거기서 하는 거 법 갖다 대고, 그러면 그게 우리 거야? 남의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낼 수는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돌려막기 식으로 낸다고 친다면,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 썼던 거 또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대략 뭐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하여튼 뭐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그 6번에 몇 번이냐고. 3번. 10억이 아니라 50억이죠. 이런 거는 뭐 웬만하면 잘 안 틀리실 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 외워두시고. 자, 7번. 자, 소방 공무원으로서 근무 경력이 5년인 사람이 위험물 취급 자격자로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몇류 위험물만? 그죠? 4류 위험물만.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으로서 원래 3년 이상 경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4류 위험물만은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이수했다. 그리고, 이수했다. 그러면 뭐야? 얘도 4류만. 근데 만약에 위험물과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증을 땄다. 위험물 기능장이든, 위험물 산업기사든, 위험물 기능사든, 아무거나 땄다. 그러면 다 다룰 수 있죠. 1류부터 6류까지. 그래서 뭐, 농담이지만, 여러분들이 소방 공무원이 된 다음에 3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3년 지나서, 혹시라도, 뭐, 그러면 안 되죠. 부득이하게 뭐, 그만뒀다. 3년 하고 그만두실 분 안 계시지? 공부는 4년 했는데 공무원 생활 3년 하고 그만두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한 것만큼은 일단 생활하셔야지. 근데, 아니, 그러니까 농담인데, 3년 하고 그만두고 나왔다. 어디 가요? 주유소 가. 주유소. 주유소는 몇 류 위험물 취급합니까? 4류 위험물이잖아요. 주유소에서, 뭐,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농담이니까, 진짜로 3년만 하고 그만두고 주유소 가라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3년 하고 부득이하게 그만둬서 나왔다 그러면, 어디 가지? 고민하지 말고, 어디 가라고? 주유소 가라고. 내가 근데 주유소 가라는 말을 왜 할까? 그죠? 4류 위험물이라고 외우기 힘들면 그냥 주유소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럼 주유소 가면 뭐 있어, 거기? 휘발유, 그죠? 가솔린, 그 다음에 중유인데 경유, 그죠? 또 디젤 있잖아요, 디젤. 예? 그 다음에 뭐 있어? 등유, 보일러 취급할 때 쓰는 뭐 실내 등유,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리고 또 뭐 있어, 거기? 뭐 간이 탱크도 있을 거고, 지하 탱크도 있을 거고,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도 누가 필요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겠지. 그럼 이력서 들고 동네 주유소 돌아다니면서 제출해요. 나 소방 공무원 3년 했는데 어떻게 쓸라요, 말라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하다 보면, 아이고 오셨네. 그래갖고 뭐야? 어이구 안전관리자 해주시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얻어 걸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주유소를 항상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나 그만두면 어디가? 주유소. 예? 농담입니다. 근데 만약에 3년만 했다 그러면 주유소고요. 그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고, 만약에 요거 소방대상물, 이 특정 소방대상물 같은 거 그 소방 안전관리자로 가고 싶다 그러면 3년이면 어디밖에 못 가? 몇 급밖에 못 가요? 3년이면 갈 데가 없지. 3급? 3급. 특급 가려면 몇 년 있으셔야 돼? 근데 갑자기 또 딴 데로 새니까 머리가 아프지. 예?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특급 대상물로 안전관리자 가려면 소방 공무원 몇 년 생활하셔야 돼? 20년 아니야? 안 할게. 너 괜히 심기를 건드린 것 같다. 20년 있어야 특급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기 뭐야 1급은 몇 년 있죠? 7년인가? 7년? 몰라요? 그럼 2급은? 2급이 3년이었나? 3년이었나 보다. 1급, 3급이 1년이면 되는 것 같은데? 찾아봐, 나중에. 자, 20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특급 안전관리자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년밖에 없다 그러면, 그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안전관리에 대한, 자격에 대한 시험을 보면 돼, 시험. 시험 봐서 합격하면, 그죠? 특급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 잘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올해는 지금 또 뭐가 안 나왔어요. 그 소방 대상물에 대한 게 문제 출제가 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이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쯤 되면, 그죠? 이제 차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를 잘 정리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8번. 기본법에서 화재 조사를 실시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대부분 기본법에서 화재 조사는 언제 시작한다 그래요? 그죠? 장비를 활용하여 소화 활동과 동시에. 답은 3번. 자, 9번. 소방시설 공사업입니다. 세 번째. 착공 신고해야 되는 경우로 옳은 거. 자, 여러분들 그 착공 신고해야 되는 경우는
머릿속에 딱 그려보시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신축되고 증축되고 뭐 개축되고 재축되고 용도 변경되고 뭐 대수선되고 뭐 등등등 이런 거 나올 거야. 근데 그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새로 만들어지고 늘어나고 하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뒷대가리에 뭘 신경 쓰셔야 되냐면 설비의 신설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축되고 개축되고 재축되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뒷대가리에 설비 또는 구역의 증설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설비의 증설일 때 착공신고하는 게 있고 구역의 증설일 때 착공신고하는 게 있고 이게 따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소화펌프라든가 수신반이라든가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때 개설하거나 이전하거나 정비할 때, 근데 만약에 긴급하여 교체나 보수한다 라고 할 때는 착공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금 9번에 나와 있는 거는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로 맞는 것 차이시래. 1번에 보면 단독경보 감지기 자체는 대상물의 범위 안에도 들어가지도 않고요. 2번은 증축되는 건축물에, 자, 증축되는 건물인지 아닌지 신경 쓰시지 마시고 뒷대가리만 신경 쓰셔라.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소화 설비를 증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 아닙니다. 얘네들은 설비의 증설이 아니라 뭐의 증설이야? 구역의 증설로 가야 됩니다. 방호 구역의 증설 이런 식으로. 근데 증설자가 중요한 거. 여기는 증설하는 공사에서요 그냥 설비의 증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증설, 옥외소화전 설비의 증설, 요거 두 개만 증설일 때 착공신고하는 거고 설비의 증설. 나머지들은 설비의 증설이 아니라 방호구역의 증설 또는 살수구역의 증설 또는 재현설비 재현구역의 증설 또는 비상콘센트 전용 회로의 증설 이런 식으로 구역이나 또는 뭐 경계구역, 방호구역, 살수구역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얘기했던 전용 회로 이런 거의 증설이다 이렇게 돼야 착공신고 대상이 돼요. 2번도 땡이고 3번 신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특정 소방대상물이 신축이든 증축이든 개축, 재축 신경 쓰지 마시고 뒤에 나오는 옥내소화전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옥내소화전 설비는 신설이든 증설이든 다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답은 3번. 4번은 동력제어반 내지는 감시제어반을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어서 자 밑줄 긴급히 교체하거나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는 착공신고하지 않습니다. 언제 한다고? 개설, 이전, 정비할 때만. 그러니까 긴급하지 않을 때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뒤에 해설에다가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물론 책에 다 표시가 다 돼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그거야.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거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바뀌는 거다. 그럴 때 마지막 줄에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거기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에 대한 설비 신설 공사, 나에 대한 설비의 신설 공사 이거는 착공신고 대상이고 2호는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거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바뀌는 거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설비 또는 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그 증설입니다. 거기는. 그럼 증설인데 설비의 증설이냐 구역의 증설이냐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목이 설비의 증설에 해당하는 애들이고 나목은 구역의 증설에 해당하는 애들입니다. 그거 분리해서 외워놓으시라고 수업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생각이 안 나시겠지? 나만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호. 이게 그거죠. 이게 이제 그 밑에 있는 가나 다목에 해당하는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 다만, 긴급하여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끝. 10번 가겠습니다. 자, 기본법. 자, 우리 노화덕 설비. 요거 나오는 거는 뭐 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 그래서 그 별표 1번과 아마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건조 설비라든가 보일러라든가 난로라든가 뭐 수소가스를 이용하는 거, 뭐 용접 용단하는 거, 음식물을 조리하는 기구에 대해서
거기 보면 이제 노나 화덕에 대한 게 나오니까 그 기준으로서 맞지 않는 것 찾으라는 건데 답은 1번입니다. 주요 구조부는 난연제로가 아니라 불연제로다라고 해야 되고 별표 1번을 다 집어넣기가 곤란해서요. 그냥 노화덕에 대한 설비만 갖다가 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대부분 목적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는 기본법 목적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공사업법도 예전에 안 나오다가 예전에 몇 번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이제 목적이 나오는 건데, 가로 채우기 문제. 그래서 아마 이걸 그냥 단어 집어넣고 읽다 보면 가장 어울리는 거 찾아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자,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뭐에 대해서 설명하나요?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돼. 저장이냐, 제조냐, 운반이냐 이게 찾는 건데요. 가, 나, 및 다와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뭐에 대한 거다? 저장하거나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사항입니다. 저장, 취급, 운반과 이렇게 가야 돼요. 저장, 취급, 운반. 1번입니다. 대부분 이제 혹시 2번을 찾으셨던 분들은 제조, 저장, 취급? 이건 뭐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따라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지도 모르는데, 네, 답은 1번. 저장, 취급, 운반. 참고로 그 나머지 보기들은, 그죠? 복원을 다 못 시켰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넣었습니다. 아무거나. 그러니까 답은 1번. 자, 밑에 해설도 보시면 저장, 취급, 운반이라는 대목이 써 있으니까 확인 좀 하시고. 자, 12번. 자, 이 소방시설법 두 번째 법에서 별표 7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법이 두 번째 법과 네 번째 법인데, 두 번째 법에서는 별표 사항이 가장 어렵죠. 사실은. 근데 그 별표 중에서도 제일 쉬운 거는 별표 1번이 가장 쉬울 거고요. 소방시설 종류 외우시는 거. 그건 어차피 개론에서도 하는 거니까 뭐 그게 가장 낫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별표가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거. 뭐 공동주택이다, 근린생활시설이다, 위락이다, 업무다, 뭐 숙박이다 이런 거 외우시는 게 좀 힘드셨을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방용품과 관련된 표. 네 번째는 수용 인원 계산하시는 표. 다섯 번째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나 규모나 수용 인원에 따라서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그거 외우시는 게 이제 별표 5번이고요. 별표 6번은 유사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때 한 가지 설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그게 별표 6번이고 마지막 별표 7번이 뭐 화재 안전 기준을 뭐 적용하기 힘들다거나 위험도가 좀 낮은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아예 설치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그와 관련된 표가 별표 7번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건데요.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가라,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러면 펄프 공장의 작업장 4번에 있는 놈은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로 분류된 게 아니라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물로 분류돼 있다. 그게 잘못 분류된 거다라고 해서 4번이 답이고 나머지들은 그죠 이제 표에서 이렇게 갖다가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설을 물어본 게 아니라 역으로 분류가 잘못된 걸 찾으라는 거예요. 분류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구분이 잘못된 거. 그래서 화재 위험도가 낮았던 거냐, 아니면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좀 어려웠던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이제 찾는 건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를 찾아라라고 했던 게 이제 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13번.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자, 주유취급소는 주유취급소인데요. 고객이 직접 주유하기 위한 주유취급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마 공부를 여기까지는 다들 안 하셨을 거예요. 그 주유취급소 가시게 되면 대부분 그 자동차에 주유하기 위한 주유취급소만 배우고요. 나머지 밑에 뭐 고속도로에 대한 특례는 아마 그 탱크 용량은 뭐 6만 리터짜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실 텐데 나머지 뭐 항공기에 대한 주유취급소라든가 철도 주유취급소, 그다음에 선박 주유취급소, 고객이 직접 주유하기 위한 주유취급소 이런 거에 대한 각각의 기준들은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도 혹여나 안 들어보셨다 하더라도요. 조금 이제 몰라. 이거는 문제풀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건데, 시험장 가시면 아마 막상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상식선에서만 좀 생각했다면, 그래도 뭐, 알게 모르게 좀 답을 골라갈 수 있는 것도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읽겠습니다. 자, 1번. 주유 노즐은, 우리가 보통 이 셀프 주유 취급소는 고객이 직접
주유기 꺼내갖고 주유를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주유가 되는 와중에 내 차량의 탱크에, 내 차량의 그 기름 탱크에 기름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내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어. 야, 내가 기름을 넣는데 이거 4만 원을 넣어야 될지 3만 원을 넣어야 될지 지금 고민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주유소 가시면. 왜? 기름을 들어간다는 거는 게이지가 떨어졌으니까 가는 건데 이 게이지를 가만히 보고 내가 한 4만 원을 넣으면 이게 그래서 넘칠 것 같아. 그럼 좀 불안해. 근데 이제 3만 원을 넣자니 갔다가 올 때 또 넣어야 돼. 그럼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그냥 4만 원 넣자. 하고 4만 원을 막 넣는단 말이야. 근데 4만 원을 넣는 와중에 혹시라도 내 기름통에 기름이 꽉 차. 그때는 기름이 어떻게 돼? 넘치겠지요? 다 4만 원이 주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꽉 차면 계속 기름이 들어가면 얘가 넘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넘치기 전에 이 주유기 선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주유가 완전히 다 돼서 가득 차면 자동으로 어떻게 해? 탁 끊어주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지. 그죠? 그럼 이건 수동으로 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끊어야 돼? 자동으로 끊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1번이야. 그러니까, 주요 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가 가득 찬 경우 수동으로 정지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그죠?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나 다른 보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아마 그 수동이라는 개념만 살짝 이제, 이거 수동으로 멈출 수는 없는데, 자동으로 멈추는 게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답은 찾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생소하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요. 나도 저기 그 셀프 주유소 같은 데서 기름 넣는데 이 기름이 자꾸 안 들어가요. 아니 나는 게이지가 다 차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쐈는데 이게 자꾸 탕탕 끊기는 거야. 예? 아니 기름 한 방울도 안 넣는데 얘가 안 들어가. 결제는 이미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해? 뭐 환불해야 되나? 그래서 아저씨를 불렀어. 아저씨 불렀는데 이게 왜 기름이 안 들어가냐고. 그때 아저씨가 하는 말이 여기서 빠져나오면 안 들어간대. 이거 주유기를 꽉 집어넣어야지 주유기를 꽉 안 집어넣으면 이게 잘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어넣고 당겼더니 그제서야 콱 하고 들어가더라고. 그래갖고 창피했어요. 제대로 이렇게 쑤셔 넣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 얘를 이제 다 넣어야 이제 얘도 뭐야? 그죠? 꽉 찼을 때 뭐 자동으로 끊긴다거나. 얘를 봐봐. 다 안 들어가니까 밖에 빠져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 혹시라도 나가는 아베에서 이 노즐이 어떻게 밖으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 자체적으로도 뭐가 있는 거야? 그죠? 제대로 고정이 안 되면 그죠? 탁 하고 끊어주는 그런 장치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14번 자 벌칙 문제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4월달 시험에는 벌칙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서 강의하면서 아마 이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벌칙 문제가 하나 내지는 많이 나오면 2개가 나올 거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벌칙은 일단은 이번 하반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상은 맞아 떨어졌는데 벌칙이 어려운 게 나온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적당하게 적당한 것도 아니죠. 이거는 이거 틀리면 그냥 다 틀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자 뭡니까? 5년에 3천. 자 답이죠. 끝. 2번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15번 소방시설법 두 번째 법에서 자, 소방시설 관리사나 소방시설 관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소방시설 관리사 되려면 누가 실시하는? 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되나요? 관리사 시험 누가 실시해요? 또 청장이 실시하지. 그러면 관리사에 대한 자격 인정은 누가 해주는 거야? 청장이 해주는 거지. 그죠? 그럼 자격 취소는 누가 시켜? 청장이. 그럼 자격 인정 취소를 하기 전에 청문을 해. 누가 해? 청장이 하겠지. 아니야? 맞잖아. 그 다음에 관리업에 대한 거는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 그죠? 시도지사. 그럼 등록 취소는 누가 시켜요? 시도지사. 그럼 등록 취소하기 전에 청문권 누가 가지? 시도지사.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자, 뭐 알아서 찾아가시는데 1번은 맞는 거. 2번은 자격에 대한 거네요. 관리사 시험 볼 자격이 소방공무원으로 몇 년 근무하시면? 5년 근무하시면 관리사 시험 응시할 수 있나요?
있죠. 그래서 내가 아마 수업 때도 우리 그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공무원 생활 5년 차 될 때 공부 시작하시라 그랬어. 관리사 공부. 5년 차 될 때야. 그러니까 4년 생활하고 5년 차 될 때 관리사 공부 하시라고. 그리고 1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6년 차 될 때 바로 뭐 봐버려? 시험만 보는 거야, 이제. 시험 보면. 아니, 그래야 관리사를 빨리 취득을 하죠. 관리사 시험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나서 공부하면 늦어. 그러니까 한 1년 전부터 공부를 슬금슬금 시작을 해서 5년이 딱 채워질 때쯤 관리사 공부가 1년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5년 차 때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야, 공부를. 그래서 6년 차 때 바로 관리사 시험을 보시는 거야. 내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수업 때.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꼭 시험 보시고, 공무원 생활 아무리 30년 하고 나왔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는 자격증 없으면 써주질 않습니다. 아, 내가 공무원, 소방공무원 30년 점검엔 도가 텄는데, 눈 감고도 점검하는데, 눈 감고 점검하는 사람이 어딨어? 부실이지. 그러니까 눈 감고도 점검하는데 라는 정도가 돼도, 아, 그럼 혹시 관리사라도 있으시겠네? 관리사 없는데요? 아,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어디로 가야 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하러 가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가서 안전관리만 하면 돼, 그냥. 안전관리. 예, 그리고 점검은 못하지. 관리사증이 없는데 어떻게 점검해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꼭 취득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소방시설 등의 점검, 유지관리 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되죠. 그럼 1, 2, 3번 다 맞았으니까 4번은 몰라도 답이네. 근데 4번은 왜 틀렸어요? 그죠?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관리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죠. 이건 결격 사유에 대한 거지. 그래서, 자, 넘기시면 해설을 쭉 또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에 대한 해설도 적어 드렸고, 그 다음에 관리업 등록에 대한 것도 적어 드렸고, 등록의 결격 사유에 보면 몇 번에 나옵니까? 4번에 나오죠?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럼 2년이 지난 자는 등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자, 16번. 소방시설 공사업 상주공사감리 대상 맞는 거. 자, 상주공사감리 대상은 뭡니까? 두 가지 있는데. 연면적 3만 메가제곱 이상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할 때 아파트 빼고. 자, 아파트는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이거나가 아니라 으로써.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요. 16층 이상도 만족해야 되고 세대수도 5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상주공사감리 대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만. 3번을 왜 틀렸냐면 제외한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4번을 왜 틀렸냐면 으로써가 아니라 이거나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나. 이거나는 뭐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저거나야? 이거나를 다른 말로 하려니까 적어놔요. 이고 또는 이거를 혹시 이거나라고 안 쓰는 거야?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이거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또는이라는 표현이야. 근데 상주공사감리가 되려면 또는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로 해야 돼? and 그리고 그러니까 으로써로 가지. 으로써는 뭐야? 이고 그리고 이렇게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그래서 답은 1번만 답이 되고요. 자, 맨 밑에 자 17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옥내저장소 기준이라고 했으면 쉬웠을 텐데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라고 해서 조금 이제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 일단 1번에 옥내저장소는 벽이나 기둥이나 바닥포는 내화구조인 건축물로서 1층 또는 2층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하면 되고 2번에 옥내저장소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시고요. 항상 바닥은 지면보다 높습니다. 다른 지면보다 다 높아야 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만약 여기가 바닥은 지면보다 낮게 설치하고 있으면 2번이 무조건 답입니다. 그러니까 낮게 설치하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다 없지. 그다음에 층고는 6m 미만으로 하셔야 되고. 자, 3번.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을종은 땡.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설도 찾아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는요, 옥내저장소에 대한 위치구조 설비에 대한 기준입니다. 옥내저장소. 근데 그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설비에 대한 기준을 쭉 내려가다 보면 로마 숫자 3번에 보면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 저장소 기준이라고 따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발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설명을 좀 보시게 되면 각 호 기준에 의한다. 다 그 기준 갖고 된 거죠. 1호, 2호, 그리고 좀 내려가면 5호, 6호. 그거 갖고 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은 생략을 하고. 그래서 확인 좀 해주시고. 자, 18번. 소방시설법 형식 승인에 관계되는 거. 자, 형식 승인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형식 승인이 소방시설법 두 번째죠? 그 두 번째 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 그 청장님이 가장 자주 등장한다 그랬지. 형식 승인, 형식 승인의 제품 검사, 형식 승인 취소, 형식 승인의 제품 검사의 정지라든가 전문기관 지정, 전문기관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성능 인증, 성능 인증 취소. 웬만한 건 전부 다 누가 해요? 청장이 하잖아, 다. 자, 그러면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용품에 대해서는 가 하거나 나 목적으로 다 하거나 소방서 공사에 라 할 수 없대요. 뭐예요? 소방용품을 형식 승인 받지 않은 거는 가 하거나 뭐 하면 안 돼? 판매하면 안 되죠. 나 목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뭐 하시면 안 돼? 진열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거를 소방시설 공사에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2번을 찾아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한 장 뒤집어 보시면 그 해설에 까맣게 굵은 글씨로 좀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확인 좀 하시고 그 사안에 보면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기 점검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기 점검 대상은 일단 누가 있어요? 정기 점검 대상 그러면 누가 있어요? 일단은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누구? 제조소 등이 있고 또 뭐 있어요? 지하 탱크 저장소 또 이동 탱크 저장소 또 뭐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가 있는 뭐야? 제조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 그 해설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되잖아.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그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제조소 등은 내가 뭐 있다 그랬어? 7개 있죠 여기도. 이거 외우실 텐데. 이거 다 이거 외울 거예요. 제조소 예방 규정 정해야 돼. 자,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 취급하는 어디? 몰라요 이거? 또는 제조소. 또는이 아니고 또 제조소.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에 또 누가 있어요? 근데 일반 취급소도 있잖아. 원래 제일 밑에다 써야 되는데 그냥 위에다 쓴 거예요. 똑같이 10배니까. 그리고 생각나실 텐데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 이거 어디라 그랬어? 이게 썼잖아요. 이렇게 생각 안 나 이거? 이거? 자,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이 몇 배? 150배. 이거 어디요? 5? 네 저장소. 이게 생각 나시지? 자,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이 몇 배? 200배. 이거 어디라고? 그죠? 5, 외, 탱크, 저장소. 그리고 나머지는 없죠? 어디? 안반 탱크, 저장소. 또, 이송 취급소. 그리고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일반 취급소. 이게 이제 총 7개. 그래서 요거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100 그러니까 이렇게 일빵빵. 여기 5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 5자 앞에 글자 하나 있잖아 이렇게. 얘도 150. 그럼 얘는 200. 그럼 어떻게 해? 빵빵 하나. 1빵빵. 이게 100배잖아. 그래 탱크는 몇 글자니까? 2글자니까 곱하기 2하면 200. 아마 다 기억나실 거야. 자, 근데 1번은 아니잖아요.
왜 저장소 그랬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100배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80배 그랬으니까 잘못됐다. 따라서 답은 1번. 자, 마지막입니다. 20번. 소방시설 공사법. 자, 세 번째 법에 감리업자가 하는 업무 내용이 아닌 거. 여러분들 이제 아마 그 감리업자 업무가 총 9가지가 있을 겁니다. 적합성에 대한 거 4가지, 적법성에 대한 거 3가지, 그리고 그런 말 없는 거 2개. 그래서 총 9가지 중에 자, 2번에 있는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의 유지나 관리는 감리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거 있지. 관계인이 한다거나. 그래서 자, 이거는 안전관리자가 하는 거지 감리업자가 하는 업무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확인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거에 대해서 그 보기가 조금 생소하거나 다른 거는 이제 일부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짜집기를 해서 집어넣은 거라 그렇다는 거 아까 얘기를 해드렸고요. 아마 답으로 결정되어 있는 애들은 아마 지문에 대해서 크게 이상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그 지문을 찍지 않았다라고 하면 틀린 거고요. 그 지문이 생각난다고 하면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튼 뭐 개론에 이어서 법규까지 문제풀이를 했는데 이번 시험에 그 다들 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업돼 있는 좀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경험사가 봤던 분들은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가라앉건 업이 돼 있건 일단 평정심을 좀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땅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서 아직 너무 섣불하게 또 이렇게 붕 떠 있지 마세요. 이게 공부는 꾸준히 계속 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혹시라도 필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최종 합격이 아니기 때문에요.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최종 가서도 안 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더러 아니라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그 대비하는 거야. 대비. 되면 좋지만 안 될 때도 항상 예상을 하셔야 돼. 이런 원칙을 뭐라 그래? fail safe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fail safe는 항상 그 피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들떠있는 기분 가라앉히시고, 너무 갈아있는 거는 좀 띄우시고, 괜찮아. 남들 뭐 어차피 다 뭐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다 하는 거지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힘 좀 내시고, 너무 힘내신 분들은 좀 가라앉히고, 하여튼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해서요. 요번에는 좀 경험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제 이 악물고 문제가 이런 식이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하셔서 내년에 꼭 좋은 결과 다들 그래서 멋있는 소방관들 되시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법규 문제풀이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남은 시간 뭐 복습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